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튀니지에 이은 후에 베트남을 6-0으로 큰 점수 차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지도자는 국내에서만 계신 채로 국내 축구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크게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략적인 방법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를 호출하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대표팀은 벤투 대표팀보다 더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 중심에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 이후 대표팀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입니다. 반면 파울루 벤투 지도자는 이강인을 핵심 선수로 여기지 않았으며 월드컵 전까지 그의 참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는 교체 및 기본 멤버로서 뛰며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는 팀의 주요 선수로 간주되기는 힘들었으나 조커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지도자는 이강인을 공격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첫 경기인 3월의 콜롬비아 경기에서 후반부로 그를 투입하였고 우루과이 대전에서는 그를 기본 멤버로 시작시켜 전체 경기 시간 동안 그를 뛰게 했습니다. 최근에 튀니지와 베트남 대전에서도 그는 주로 시작 멤버로서 뛰었으며 그의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와 볼 컨트롤 능력,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돌파력을 통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듀오는 뛰어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 역대급 조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프리킥 기회가 생겼을 때 두 선수의 모습이 함께 잡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8경기 6골을 넣은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의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에는 오늘의 베트남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프리킥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의 조합을 기다렸어요. 저와 제 아내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성재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전설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조합, 골키퍼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죠.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줄이야? 정말 멋져.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베트남의 선수께 응우카이는 손흥민과의 만남에서 유니폼의 사인을 받는 모습을 보여 팬의 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 후 손흥민을 찾아 인사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손흥민의 팬미팅처럼 보였습니다. 베트남의 선수 보민 크롱은 자책골을 넣은 후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강인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부끄러움은 잠시, 그러나 유니폼의 가치는 영원하다라는 의미 있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병역 면제를 확정 진행한 이강인은 18일에 파리 생제르맹 팀에 합류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발했으며 현재 팀을 선두로 이끌고 있는 손흥민 역시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아시아 축구의 대표적인 별로서 베트남은 물론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팬들로부터 큰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종료된 후에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에서도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로 분류된 싱가포르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트남 축구 팬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축구가 과연 한국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져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지휘를 맡았을 때 베트남은 한국을 눈높이로 바라보는 후배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와의 길을 나누게 되면서 베트남 대표팀이 다시 기존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같은 세계 톱 클래스 선수들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패배는 했지만 그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상대와 맞붙는 그 느낌, 그리고 선수들이 진심을 담아 경기를 펼치는 모습은 모두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선수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팬들도 함께 응원했으면 합니다. 베트남이 토트넘, PSG,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미넨과 같은 유럽 최고의 클럽들과 경기를 치르는 것은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클린스만 감독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그 열정으로 경기를 펼쳐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의 축구 팬들은 두 팀 간의 실력 차이는 인정하되 한국이 강력한 유럽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여 성실히 경기를 펼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6-0의 큰 점수 차로 패배한 후 베트남의 전통적인 라이벌인 태국이 이 사실을 크게 화제로 다뤘습니다. 태국의 시암 스포츠도 이 경기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같은 조에 들어간 태국은 최근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0-8로 크게 패했습니다. 특히 아약스에서 활약 중인 조지아의 스트라이커 조르지 미카우타제에게 4골을 헌납하는 등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뛰는 이탈리아 리그의 스타 흐비차 크바라체헬리아는 결정적인 골을 기록했습니다. 태국은 월드컵 2차 예선 C조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동남아시아 축구에서 탑 라이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암 스포츠는 아세안 지역에서 최강으로 알려진 베트남이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 그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0-6의 패배는 예상 외의 결과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태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베트남이 한국에 크게 패한 것을 본 후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 축구 팬들 중 한 명은 아세안 국가들이 동아시아와의 차이를 명확히 느끼게 되었다라며 의견을 나타냈고, 또 다른 팬은 베트남이 태국을 위해 조지아에게 크게 지는 것을 본 뒤 고의로 패하였다는 재미있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태국의 축구 팬들은 한국은 정말로 무서운 팀이다. 아세안에서 최고로 알려진 팀을 손쉽게 파괴하였다. 태국은 조지아에 8-0로 패하였는데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더 많은 골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 팀으로만 볼 수 없다. 그들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아세안 축구는 아직 발전해야 할 길이 멀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팬들도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루나이를 6-0으로 이기고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베트남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경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세안 리그의 경쟁력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강팀들에 비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유럽의 대표팀들,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나 폴란드, 스페인 등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면 아세안 국가들은 그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의 선수들이 토트넘이나 PSG, 바이에른 뮌헨 같은 세계적인 클럽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우월성을 증명한다. 베트남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주지 않기를 주심에게 호소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그렇게 세련된 모습을 보는 것은 신선하다.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축구의 새로운 강자가 될 차례다. 한국 축구의 레벨은 다른 차원이다. 한국이 전력을 다해 경기했다면 결과는 훨씬 더 차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미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대표팀에서는 그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또한 싱가포르는 괌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여 2차 예선에 진출, 11월 16일 한국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을 본 한 동남아 축구팬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해외파 선수들은 이제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국내 팬들은 그들이 소속팀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